안녕하세요. 저는 열정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멘티미터의 아주 좋은 그런 기능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멘티미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기본적인 그 설명은 저의 다른 멘티미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실 거는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타입에서 쭉 내려오시면 Q&A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많이 쓰시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특히 타입에서도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멀티포는 이 주로 이렇게 쓰다가 한번 이 Q&A가 어떤 기능일까 싶어서 한번 봤는데요. 이 Q&A가 뭐냐면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Your question이 뭐라고 돼 있냐면 Ask me anything 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활용을 했냐면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예, 제가 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How often do you를 가지고 영어쌤께 질문해 주세요. 요거를 원어민 선생님께 라고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학생들이 이제 멘티미터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 조건이 How often do you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능률김 2학년 그 2과에서 How often 이란 표현, 빈도보사에 대한 문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딱 떠오른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할 때 원어민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How often do you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만들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How often do you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금방 질문을 썼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How often do you를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께 질문하기. 또 설명 밑에 보시면 configure 메뉴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on all slide를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 한 장의 슬라이드 말고 전체 슬라이드에서 이 Q&A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나머지 슬라이드에서는 문법에 관한 이런 설문을 했었고 저는 그냥 이 두 번째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Only Q&A slides 그러니까 제가 Q&A라고 선택한 이 타입의 슬라이드에서만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allow audience to see each other's question. 모든 학생들이 다 서로의 질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원어민 선생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번에 멘티미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부분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With your free account, 무료 계정을 쓰면 you can add 2 more question. 두 개의 더 이제 질문하는 이게 질문하는 슬라이드 두 개와 5개의 more quiz question 퀴즈 질문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이 예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여기에서 무료 계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타입에서 어떤 부분 Q&A 슬라이드는 2개를 쓸 수 있고 밑에 퀴즈 컴피티션은 몇 장까지? 5장까지. 그래서 총 합해보면 7장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멘티미터는 보면 이 타입별로 popular question types와 quiz competition, content slide와 advanced questions 이 4가지 유형이 섞어서 쓰다 보면은 이 슬라이드 개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실제로 학생들하고 수업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sent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쭉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원어민 선생님께서 빈도부사를 가지고 답을 해주셨는데 센스 있게 참 잘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선생님의 개인 신상이 있으시니까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학생들이 계속 질문을 얹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how often을 계속 쓰는 걸 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mark as answer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친절하게 여기
이게 이제 대답을 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17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16이 됐죠.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questions라고 나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questions라고 나와 있고 answered라고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 17개, 17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개는 이미 대답을 했고 나머지 대답을 하지 않은 질문이 16개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답을 하시면 또 이 답을 했다 하시면은 보세요. 15개가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확인하실 거면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질문 15개고 그리고 대답한 질문은 2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워라 라는 말도 나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올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니까는 정말로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아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밑에 나오시죠. 자, short 그 단축키로 뭐를 누르라고요? S를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단축키로 S를 누르면 그림을, 이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반대로 다시 이 단축키 S를 다시 누르면은 show image, 또 다시 S키를 누르면 hide image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들께 참 이 이미지를 설정하는 방법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멘티미터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이 슬라이드를 여러 가지 한 가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넘길 때 오른쪽에 클릭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밑에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앞으로 가겠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멘티미터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없는 거 오른쪽에.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이렇게 갔다 보니까 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화살표로 넘길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나발의 설정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나오셔서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었죠. 자, 이미지 넣는 방법은 자, 오른쪽에 가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요. 저는 지금 이미지를 넣었죠. 그럼 이 부분이 이미지가 없을 때는 여기에 그냥 점 3개로 edit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리무브 삭제를 하면 근데 이렇게 떠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미지 라이브러리 혹은 선생님께서 가진 업로드 가능하고 이미지 라이브러리 무료 그림 올릴 수 있고요. 이제 GP랑 연결이 돼 가지고 GP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GP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올려 볼까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save. 저는 주로 이렇게 그림을 넣는 이유가 이미지를 넣는 이유가 왜 넣냐면 잠시만요. 이게 그림이 안 올라갔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넣는 이유는 약간 좀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결과를 짜잔하고 바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은 학생들에게 어떨까요? 예, 숨겨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짜잔하고 보여주면 좀 더 극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게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아니고 이게 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네요.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보여주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짜잔하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수업을요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하고도 수업을 했었고요. 또 다른 제가 이 Q&A를 가지고 어떤 수업을 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Q&A를 가지고 제가 그 1학년 주제 수업에 영어로 만나는 세계문화라는 수업에서 제가 작년에 다녀온 심화연수 캐나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캐나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쌤한테 Q&A를 한번 물어볼래?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구글 클래스룸 비공개 댓글에 질문을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걸 해봤는데 정말 제가 피곤할 정도로 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또 이건 좋은 게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편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로 질문했던 것들은 이런 거. 캐나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지역은 어디예요? 자, 캐나다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이런 것들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익명으로 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오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수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질문할 게 있으면 해봐라.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한번 수업 시간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